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변인을 지내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전상환입니다.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도권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구의 50%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72%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균형발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또 일부 국민들은 왜 내 세금이 지역으로 가서 쓰이게 되는 불만도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우리 5년 뒤에는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구별 없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너무나 거대하고 그리고 중요하기에 제가 두 분 전 현직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모선 의원님 그리고 홍기학 전 의원님 두 분께서 이 해답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충북 증평 음성진청 국회의원 이모선입니다. 제가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는 이유는 저희 충북 혁신도시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군과 군의 경계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 그 군 경계에 충북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배후도시가 없는 데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유일한 경우입니다. 혁신도시가 인구 4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3만 명을 달성을 하고 있고 꾸준히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환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 1, 2,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 밀집 현상, 집중 현상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균형발전은 국가가 지방에 대해서 베푸는 시혜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저는 공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근데 왜 그럴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 대학도 사실은 지금 뭐 벚꽃엔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청년들이 다 서울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서도 122조, 123조에 국가균형발전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색할지경이죠. 이제 새로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법을 개정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에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달 13일이면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국가하고 지방하고 관련된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언급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중앙지방협력회의나 자문위원회라는 한계 때문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균형발전 관련된 업무라든지 예산 같은 것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 조정을 못하는 거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에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수석급의 비서관을 둬야만이 제대로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방법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의 그 교류 이런 부분들도 인적 교류 이런 부분들도 보다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발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열심히 꾸준히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있는 동일학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대구 부시장 하다가 나왔고요. 지금은 우리 선대위 남북권 경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전상원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지방에 그러니까 국토가 10.2%가 수도권인데요. 인구는 52% 정도가 몰려 있고 돈은 한 거의 90%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밋밋하게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듯이 이건 생존 전략이지 배려 차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수도권이 있다면 저는 대구 남부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모선 의원 계시지만은 뭐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같은 데는 그래도 낙수 효과는 좀 있어 보이는데 남부권은 사실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는 더 놔두면 이제 더 이상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모선 의원 얘기하듯이 이 중앙부처의 지역 균형 발전부를 두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총리급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R&D 자금이나 벤처 투자 자금 같은 경우도 전부 국가 돈이 왜 전부 수도권에만 풀립니까? 수도권에는 안 풀어도 돼요. 시장 기능이 작동할 돈이 충분하니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국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게 다 돈이 그게 그 자체로만 남아 있게 되는 정책은 이게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국가 돈은 지방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아니면 n분의 1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수도권으로 다 몰리게 해서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금 우리 갈등 구조가 이대로 지방을 이렇게 두고 난 뒤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젠더 갈등, 뭐 부동산, 청년, 계급, 계층 갈등 모든 것이 근본이 이런 지방과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남부권 내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남부권에는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미국이 유럽에 취했던 마샬 정책처럼 한국판 마샬 정책을 남부권에 써라. 그래야 그 돈이 하다못해 60조씩 5년 동안 300조는 써야 그나마 균형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발목 잡고 다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큰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미래경제위원회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적인 미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저 같은 사람은 남부권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얘기를 좀 하면서 남부권에 서로 어떤 문제들이 횡으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남부권에 여수,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탄소 중립, 순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창원에 있는 카이하고 나로호스는 그 장흥하고 연결해서 우주 산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방사성 분야의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는 지금 돈을 엄청 투자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만 의료, 농업 쪽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는 투자가 우리 비메모리, 메모리하고 똑같아요. 메모리는 90인데 비메모리는 10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을 기장, 그러니까 고리에 있는 그 부분하고 정읍에도 예를 든다면 그런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우리 이 발전 분야에 어떤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라든지 목포 앞바다에 그렇게 크게 설치한다면 공장 그걸 만드는 공장은 창원에 굉장히 큰 공장들이 세계 인류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크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수도권 중에 다 모이고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수도권 출신이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이광재 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